안녕하세요. 사주P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을목일간의 경자년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을목이라고 하는 화초의 성분은 오로지 병화와 개수를 통해서 어떤 발전성을 논하게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구간, 즉 대운이죠. 어떤 대운의 환경에 놓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추구하는 바의 1선과 2선의 의미가 각기 달라지는 특성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단 해자축의 대운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을목의 상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축 대운은 해자축의 구간은 극음의 수기운이 왕성한 시점입니다. 수기운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수생목을 해서 나무를 살려준다라는 의미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극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수기운의 본질은 본래 응축하고 안으로 쭉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그런 성분들, 이렇게 응축하는 성분들이 수기운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어떤 성향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활성돼서 생존 이후의 어떤 변화와 성장을 바라보게 되는 을목의 입장에서는 이 수기운 자체가 그냥 들어오게 되면, 즉 극음의 환경, 겨울의 환경에 그냥 노출되게 되면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자축의 음권의 극음의 시점을 지나는 요 구간에 놓여져 있는 을목일간은 경자년의 이 수세의 흐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죠. 특히 수기운은 인수의 성향이기 때문에 부모나 윗사람, 상사의 어떤 피해 혹은 계약관계 문서, 법적인 어떤 내용물에 대한 문제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명에 무토나 어떤 그런 조건들이 구비되어서 수세의 극음의 흐름을 막아내는 어떤 장치들이 없게 되면 문제를 야기하기 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선으로는 병화를 논하게 되는 상태가 되고 개수는 거의 논하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화세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된 해자축 음권의 을목이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반전의 기회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인 입장에서의 수기운이 극음의 상태, 한겨울의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을목이라고 하는 화초는 물을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수생목이 아니라 수극목의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에는 인묘진 어떤 상황을 보겠습니다. 인묘진의 목국에 해당하는 상태죠. 봄에 해당하는 상태의 이 화초일 경우에는 이미 화초라고 하는 성분이 인월이 됐을 때는 왕성하게 뛰쳐나오는 상태가 돼서 진토가 됐을 땐 양인의 구간의 상태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현존해서 드러나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종횡으로 성장하는 상태에 가장 활발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을목이 인묘진 월을 맞이했을 때, 인묘진 대운을 맞이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병화와 개수가 온전하게 희신의 작용력을 가지게 되죠. 병화와 개수는 수국화의 개념보다는 병화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주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을목이 요구하는 대외적인 확산, 성장, 발전, 성장성의 안정을 위한 어떤 가장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경자년은 발전성을 논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임계수의 에너지의 주인은 바로 경금에 해당하므로 여자라면 남자 관련된 부분, 조직 관련된 부분, 대외적인 어떤 갑의 관계에 연관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조금 더 길한 작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묘진 월을 달리고 있는 을목일간의 경자년의 흐름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만약에 원명의 수기가 많은 상태에서 진대운을 지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했었을 때는 수세가 굉장히 역으로 가중되는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윗사람과 계약관계에 대한 조건을 아주 면밀하게 현실적인 입장, 무토를 통해서 반드시 걸러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현실적인 입장에서의 치밀한 어떤 관계 분석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걸러내야 된다라는 속성, 왕성한 응축작용의 수기운을 걸러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사오미 구간을 지나고 있는 을목
일간에 대한 흐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왕성한 양권의 양기의 확산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병화의 조건의 확산도 필요하겠지만 개수가 가지는 조건도 필요하겠으므로 원명의 무토가 한 점이라도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에너지의 혜택, 무기토의 조건이죠. 혜택을 입어서 재적인 발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점진적인 성장성을 논해볼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다만 경자년에는 잠이 원진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 있어서는 어떤 부딪힘의 문제나 심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가 일이 진행되면서도 가중될 수 있는 조건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유술 가을에 해당하는 시점을 보겠습니다. 신유술월은 한가을의 추수철에 해당합니다. 추수철에는 모든 만물의 성장이 멈춰지고 경금이라고 하는 열매에 어떻게 이 열매를 제대로 숙성시켜서 완결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월 혹은 유월, 술월의 을목은 약간씩 그 쓰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이 화초라고 하는 성분, 생명력 있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화초라는 성분은 여전히 한가을에 병화라고 하는 태양을 요구하게 되므로 원명에 혹은 대운의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기운들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병화가 반드시 아름답게 투해 있는 조건일 경우에는 발전할 수 있거나 적절하게 현상 유지는 가능합니다만 병화의 기세가 약하거나 없거나 한 경우에 있어서의 수세의 흐름이 가중되는 경자년을 맞았을 때 특히 신월이었다, 신대운인 경우에 을목일간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리 이것이 천을귀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세운에서도 천을귀인이 든다라고 해도 오히려 귀인이라고 하는 요인에 의해서 역반전, 반전돼서 문제가 좋지 않게 풀려지는 상황으로 될 여지가 있으므로 특히 신월 을목 같은 경우 경자년의 흐름은 원명에서 내가 병정화의 병정 무토의 기운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가를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술월이 되게 되면은 이미 그 열매는 떨어지고 만추의 상태로 접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화를 통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보단 개수를 통한 존속, 존립 자체의 어떤 특성으로 약간 방향성이 옮아가게 됩니다. 모든 진술축미월의 계절은 대우는 어떤 그러한 약간의 이중성들을 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미묘하고 디테일하게 간주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을목이라는 것은 화초이고 꽃인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꽃 밑에 열리게 되는 시방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과 경금은 그 움직이는 궤도가 거의 비슷하고 유사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경금이라고 하는 속성은 열매, 결과물에 대한 어떤 속성인데 그것이 자수라고 하는 에너지 때에 놓여져 있는 상태이므로 자수의 수세의 기운이 내 원명에서 어떤 식으로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열매가 온전하냐 혹은 썩은 열매이냐라는 구분을 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사람의 관계로 치환됐을 때 남자라면 어떤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일 것이고 여자라면 역시 남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데 직장을 포함하겠죠. 이럴 경우에도 어떤 그 청탁과 희기를 구분함에 있어서 내 원명에 화토의 기세가 강한 상태에서 경자년이 들어왔느냐 혹은 수세의 기운이 강한 상태에서 경자년이 들어왔는가에 따라서 요 경금이 가지고 있는 것이 희신이냐 기신이냐에 대한 어떤 돌변성을 가지게 되므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구분해내는 안목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경자년에 있어서 을목일간은 특히 신자진 수국과 해자축 수국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서 수세의 피해가 수세로 인한 문제가 희신화되느냐 혹은 기신화되느냐를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만 2020년 경자년 을목일간의 주의사항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주 PD입니다.